자, 이제 둘째 시간 복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자, 복대리는 일단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먼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본인이 있고 본인이 선임을 한 대리인이 있고 갑이 바빠서 대리인을 선임을 했죠. 근데 대리인도 바쁠 수 있죠. 그럼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죠. 이때 그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을은 법정 대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임의 대리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법정 대리면 이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 맥락에서 복임권을 가지고 있다. 법정 대리는. 자, 반면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 복임권이 없어요. 복임권이 없다.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인정되죠. 어떤 경우 인정돼요? 본인의 승낙. 승낙이에요. 허락 아닙니다.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혹은 또 뭐요? 부득이한 사유. 이 두 가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두 가지에 해당됐을 때는 둘 중 한 가지 해당됐을 때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인정된다. 자, 어쨌든 임의 대리인은 요건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복대리인께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질 첫 번째. 누가 선임한다고요? 대리인이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이때 선임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병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갑을 대리할 뿐 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복임행위라고 해요.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임행위라는 것은 수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행위를 한다는 거지. 자, 따라서 수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 병은 임의대리라는 거다, 법정대리라는 거다. 임의대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언제나. 왜 언제나 임의대리인 거죠? 수권이 있으니까요. 잘한다는 말 취소합니다. 네? 자, 왜 언제나 임의대리냐? 왜냐하면 뭐가 있었으니까? 수권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대리인이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그 복임행위 같은 경우는 수권행위에 해당이 될 뿐, 이거 자체가 대리행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아니죠.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고 그때 본인의 이름 갖다 현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자, 밑에 셋째 줄 확인하세요. 의 셋째 줄.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고 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밑에 도에 보세요. 복대리 구조. 본인 갑, 대리인 을, 그리고 복대리인 병이죠. 근데 상대방이 또 병이네요.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 고치세요. 정으로 고치세요. 정. 자, 상대방 정으로 고치세요. 정 이렇게. 네, 오타죠, 오타. 네? 병의 상대방 누구라고요? 정으로 고치라고 이렇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네? 제가 그때 오후에 쉬고 있었어요. 오후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문 열고 심각하게 책 들고. 네? 교수님 이거 좀 보세요. 이러면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대방이 병이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그래서 그거 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이라고. 또 그런 심각한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입니다. 정. 자, 1번 확인합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리고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항상 임의대리다. 왜냐하면 복임행위 자체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수권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자, 3번입니다. 대리권은 존속합니다. 양과로 1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후에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과 대리권이 병존하게 된다. 근데 2번이요.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있어서 대리권에 의존한다고 돼 있죠.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복대리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는 겁니다. 종속되기 때문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4번입니다.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수권행위다. 수권행위. 5번 복임권 유무.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못합니다. 두 가지 확인합니다. 셋째 줄에 나오고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복대리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아니,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왜냐면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예, 복대리인 선임을 했죠. 그리고 그 복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법률행위 하죠. 근데 여기서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사고가 꽝 터져버린 거예요. 사고. 그럼 여기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그럼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잖아요. 나 손해 생겼어. 그리고 병을 고른 건 누가 고른 거다? 을이 고른 거죠? 그러니까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 책임져. 너 책임이 있어. 그래서 이 복대리 파트에서 대리인의 요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덜 와닿으니까 상중하라고 하죠. 상중하. 상, 중, 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로 내려갈수록 책임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상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진다는 거죠.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정말 무거운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은.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는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겁나 무겁죠.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126페이지요. 126페이지요. 친절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무과실 책임. 예,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중. 자, 중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중책임.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경감이 되면 가장 가벼운 책임. 자, 그거는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의 책임. 게을렀을 때의 책임. 이게 가장 가벼운 책임입니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그 책임지는 범위가 임의대리 그리고 법정대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자, 일단 우리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임권 있어요, 없어요? 복임권이 있죠. 그럼 법정대리인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죠. 그래서 원칙이 무과실책임이에요.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권한이 있어가지고. 자, 반면에 우리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책임질 때 원칙적으로 적당히 책임지는 선임감독상 책임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책임이 한 단계 경감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무과실 책임에서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이렇게 경감되는 거예요. 이때 좀 봐줘야죠. 사유가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도 책임이 경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본인께서 지명했다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복대리인 선임할 거라면서 예. 야, 그러면 복대리인을 예로 하면 되겠다. 야, 병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본인이 뭐 했다고요? 지명을 했다고, 지명. 그럼 당연히 여기서 사고가 터졌을 때 을의 책임은 가벼워져야 돼, 무거워져야 돼? 가벼워져야죠. 본인께서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지명의 경우는 이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지, 가벼워진다는 거지. 네. 네. 자, 126페이지 밑에 쪽 확인합니다. 자, 먼저 120조부터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이게 바로 임의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은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121조 1항 임의대리인이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중, 선임 감독 책임. 자, 근데 2항에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럼 책임이 경감돼요.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은 책임 없다. 누가 보더라도 얘는 불성실하다는 거죠. 불성실. 불성실하고 부적임이라는 거지. 부적임. 자, 그렇다면 을은 이런 사실을 갑한테 빨리 통지를 해주던지 빨리 해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했다고 게을리했다고? 게을리했다고. 그때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 같은 경우는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만 않았다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122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에서 한 단계가 경감이 돼서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내용은 조문 그대로 옮긴 거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자, 128페이지에서요. 자, 네모 3번에 복대리인 지위가 나와 있죠. 1번 확인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번 복대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까지 복대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권 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권 대리로 갑니다. 네. 네, 무권 대리. 예. 제가 주말마다 이제 산을 이제 가거든요. 산을 가요. 등산을.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너무 가팔라서. 그래서 땀을 진짜 비 오듯이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막 욕하면서. 너무 열받으니까 막 욕하면서.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왔어요. 거의 한 40분, 한 50분 걸려서 정상에 딱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5살짜리 꼬마애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정상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잖아요. 아주 여유롭게. 그래도 이상하다. 근데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막 애들이 많아요. 어떻게 올랐을까 여기까지를. 이렇게 힘든데. 한 3살짜리도 있고. 깐난애기 막 안고 다니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막 이렇게 원피스 입고 정장 입고 막 이런 상태로.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케이블카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케이블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였죠. 이렇게.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네? 많은 생각을 했다고요. 네?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제가? 고난을 겪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정상에 올라온 내 성취가 더 값지다 라고 전 생각했어요. 예?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다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편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망 바라보면서. 근데 저는 걸어왔죠. 제 성취가 더 값지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곧. 그럼 이제 그 모의고사를 딱 쳤을 때 내 점수보다 다른 사람 점수가 높으면 열받죠. 그죠? 열받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쉽게 점수가 나오고 쉽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공부를 해 오셨던 분이든지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나는 그에 비해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그죠? 힘들고. 나는 5점, 10점씩 올리는 게 너무 힘든데 쟤는 뭐 30점 올랐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합격을 했을 때의 내 성취가 더 값지다. 라는 거죠. 예, 전혀 공감 못 하시는 눈치시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실무를 안 하시거나 중개업을 안 하시거나 제 주변은 그렇습니다. 중개업을 안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그렇게 막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겨우겨우 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이 필드에서는 더 날아다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격을 해야 또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권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오시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리고 표현대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대단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효력부터 먼저 잡고 갑니다. 2번에 나와 있죠.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왜 유동적 무효냐? 자,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로 등장을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땅을 사놓으셨죠, 땅을 뭐 한 1000평을 사셨어요. 1000평.
자, 근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예. 안 빌려주죠? 그래서 위임장을 조작하죠. 위임장을 조작하여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서 이 아버지의 땅을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다 팔아 먹어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갑이 을에게 대리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을은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걸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한다. 무권 대리 행위를 하였다. 그럼 당연히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원칙적 맥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그 권리가 병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 갑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추인 거절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추인권 행사를 하게 되면 무효였던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합니다. 자, 소급을 해가지고 유효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는 땅이 더 좋아. 그럼 거절권 행사를 통해서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로 확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뒤바뀌죠. 그래서 무슨 무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서 유동적인 거예요. 세상 자체가 유동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확정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자, 상대방은 여기에 대응해서 철회할 수 있죠. 철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유동적이었던 무효는 이제 확정됩니다. 무효로 확정된다. 철회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최고할 수도 있지. 최고를 한다는 건 독촉하는 거지. 최고를 해서 본인으로부터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갑하고 상대방이 가진 권리가 두 개씩 있고 이 권리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바로 요거죠. 추인. 역시 추인을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한 개씩 뜯어보죠. 자, 일단 131페이지 밑에 쪽 본인의 추인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0조 확인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의 및 성질에서는 이 추인권이 셋째 줄에서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단독 행위.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 있는 거죠, 있는 거. 자, 두 번째 성질은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효력을 만들어 버린다. 유효로 형성권이다. 자,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아무나 다 좋다. 다 상대방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추인권 행사를 할 때 무권대리인 을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병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병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 승계인한테까지도 추인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132조를 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죠. 아버지가 추인을 아들한테 이렇게 추인을 했어요. 응? 아들아, 내가 추인해줄게. 그러면 어디서 추인하시는 거죠? 어디서?
집에서. 그죠? 집에서 방문 열고 추인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실 알아 몰라? 몰라. 모르죠.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한다고 못한다고? 주장 못한다고.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만 했던 그 추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면 그러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알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도 확인합니다. 둘째 줄,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번으로 내려가세요. 추인의 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입니다. 본인이 행사하는 우리 추인권 같은 경우는 소급시켜서 계약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이 행사하는 철회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무효로 확정시키는 거죠.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하고 철회는 양립이 돼, 안 돼? 양립이 돼, 안 돼?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추인하고 철회하고 붙으면 추인하고 철회하고 붙으면 뭐가 이기겠어요? 먼저 한쪽이 효력을 확정짓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그대로 유효 확정되고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를 하지 못한다. 자, 반대로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해버리면 무효 확정되고 본인은 추인을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추인의 시기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4번 추인 방법.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에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추인을 하셨던 거예요. 아, 선생님, 아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0평을 다 추인하기는 힘들고 제가 선생님 저 10평만 추인을 할게요, 선생님. 이러면 이거 일부만 추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동그라미 3번.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는 경우.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는 건 자, 오른쪽 페이지 니은을 확인합니다. 무권대리인 쪽에서 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금 일부를 본인께서 수령하셨네요. 돈 받으셨네요. 혹은 상대방에게 목적물 넘기신 거죠? 예, 이러면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죠. 계약을 유효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자, 반면에 동그라미 4번에 나오듯이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기읍.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니은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디귿 알면서 방치했다. 이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추인이에요, 추인 아니에요? 추인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5번 확인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133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가 추인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봅니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입니다. 자, 본인 쪽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를 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그 뒤에 나오죠. 134페이지에서 양괄호 4번입니다.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위임장을 조작해서 상대방에게 다 명의를 넘겨버렸고 결국 의리한 것은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추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인 거절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한테 아버지 권리, 의무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뭐가 되죠? 상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권도 상속되고 거절권도 다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의 지위를 상속받은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거절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거절권을 행사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을 팔고 싶어요? 땅을 찾아오고 싶어요? 땅을 찾아오고 싶죠. 왜 찾아오고 싶죠? 예? 내 거니까? 아빠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고 싶은 거죠. 그죠? 땅값이 뭐 오르던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거절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거절권을. 근데 거절권 행사가 안 된다고 판시했던 거예요.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금반원의 원칙이 나옵니다. 금반원의 원칙. 자,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 금지한다라는 거죠. 금지한다. 반대로 말하는 것을. 자, 병한테 명의를 넘겼던 건 다름 아닌 누구였죠? 을이 넘겼었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거 행사하겠다? 무효로 만들겠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을이 병한테 말소 등기 청구하시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시는 거. 싹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어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신의칙 안에 금반원이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은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고서도 무효를 주장을 하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게 넘어간 이 등기, 이 명의는 유효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상속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심학습 1번에서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무권 대리인이 부동산 단독 상속한 경우에 자신이 상속을 받아 이전 등기 의무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파랑 색깔 부분입니다.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겠다는 거죠. 역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말하고 있죠. 상대방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돼 버리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 거절권이었고요. 이제 상대방의 권리는 철회, 그리고 최고죠. 자, 철회권 규정하고 있는 134조를 확인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철회를 또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철회권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경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인 경우. 맞아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상대방의 최고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131조.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아버님, 추인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를 독촉하는 거죠. 최고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건 답을 안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추인을 하겠다는 거, 추인을 거절하겠다는 거, 거절하겠다는 거죠. 거절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가 가능하죠. 최고는. 그리고 131조에서요. 둘째 줄에 본인이 그 기간 내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죠. 확답을 뭐 하지 않은 때?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돼 있죠. 이렇게 발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발자하고 하자, 발자하고 하자 사이에 생략돼 있는 게 바로 신자예요. 그러니까 발신하지 아니한 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31조 같은 경우는 원칙적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발신주의, 예외적인 거예요. 자, 밑에 표에서요. 철회하고 최고가 나오고 있는데 철회는 선의일 때 행사가 가능하고 추인 전까지입니다. 자, 근데 최고 같은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고 본인께서 거절하기 전까지 최고를 하셔야 되겠죠. 5번으로 내려갑니다. 무권 대리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135조 조문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항에 보시면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추인도 얻지 못했을 때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인 선택 X,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전항, 그러니까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리 행위를 했던 자, 그러니까 우리 무권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면은 무권 대리인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조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들을 한 개씩 좀 보면 자, 136페이지로 옵니다. 136페이지.
자, 일단 양괄호 2번에서는요.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은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선택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괄호 3번에서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그리고 추가하세요. 상대방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까지가 협의의 무권 대리였고요. 자, 이제 표현 대리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자, 일단 표현 대리라는 그 타이틀을 봤을 때 표현 대리. 우리 저기 한자 나와 있는 한자. 한자 나와 있네요. 자, 제 4절에 보시면 표현 대리 한자가 보이실 텐데 이 표자가 겉표자예요. 겉표. 그리고 현자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뜻은 겉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리인 것처럼. 대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대리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대리인이 맞다는 거다, 아니라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이 무권 대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갑 쪽에서 을한테 수권을 했어요. 수권을 합니다. 수권. 권한을 주시는 거지. 자, 그러면 수권을 했으니까 을은 이제 갑의 대리인이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대리인이 되셨네요. 자, 근데 갑이 이후에 수권했던 걸 다시 철회해버릴 수 있죠. 그럼 더 이상 을은 대리인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갑이 을한테 수권할 그때 그 당시에 을한테 위임장을 써줬었거든. 위임장을. 근데 갑이 수권했던 거 철회할 때 위임장도 수거해서 갔어야 되죠. 근데 위임장을 가만히 냅둔 거예요. 그럼 을은 현재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저 대리인인데요? 저 대리인 맞아요. 이 위임장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얘가 대리인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을은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을하고 병 사이 법률 관계는 유동적 무효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 갑 쪽에서는 선택하는 거죠. 갑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추인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한다고요. 본인 쪽에서. 그래서 유동적 무효고 상대방 쪽에서는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갑한테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 쪽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 겁나 억울하다. 억울함. 왜냐하면 내가 을하고 계약할 때 을은 위임장 갖고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대리인인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무권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유효로 해야 되고 유효로 하여야 마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싹 다 책임져야 된다. 네가 다 책임을 져라. 라고 상대방 쪽에서
주장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이 표현대리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표현대리 제도를 만든 그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고자,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전적으로 본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을하고 병하고 했던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확정되고 효과가 갑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표현대리예요.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